사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이 거의 주된 전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로 나오니까 사람들 시선이 이제 경제 전망 쪽으로 많이 쏠렸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제 전망, 올 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1.4%였는데 이번 수정 경제 전망에서도 유지를 했습니다. 1.4% 그대로 유지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뭐 아까 말씀 주신 계속 주신 그 중국발 리스크, 그다음에 최근에 있던 수출 부진, 그리고 내수 시장의 어떤 소비 부진 이런 것들도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인데 과연 1.4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판단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한은으로서는 1.4%를 어떻게 굳이 만일에 어느 정도 폭을 크게 내리거나 올려가지고 정책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전망을 바꿀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크게 전망을 바꾸려는 요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1.4%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상반기가 0.9%였습니다. 네. 성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올해 1.4%가 되려면 하반기에 상당히 이제 높은 성장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상저하고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돼야 되는데 근데 당초 이제 연초부터 한국은행도 그렇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제 얘기한 것이 상저하고로 가려는 그 조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아까 이제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이게 하반기에 좋아질 반등하고 있나 아직 의문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중국 경제 리오프닝의 효과를 보면 어쨌든 요새 지정학적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상황들, 있었고요. 갈등도 있고요. 갈등도 있었고 예. 그리고 최근에 단체 감각도 허용을 했지만 맞아요. 중국의 어떤 부동산발 이 리스크가. 경기 리스크는 소비를 당연히 위축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감각을 허용했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옛날처럼 돈을 쓸 거냐라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반도체나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굉장히 좀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뭐가 좋아질까를 보면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유로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이제 당초 처음에는 연초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경착륙을 갈 거다. 그러다가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그러다가 계속 좋다라는 맞아요. 쪽으로 가고 있지 노랜딩으로.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 수요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도 보면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비중이 30%까지 가고 미국이 한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미국하고 중국은 많이 내려왔고요. 미국은 25% 쫓아왔고. 냈고 미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 올라와서 이 역전되기도 했어요. 가끔씩. 그 정도로 이제 수출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라든 여러 가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건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진에서 조금 탈피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서 분명히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0.9%인데 상반기보다 안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가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게까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1.4%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좀 낙관적인 조금 숫자라고 더 보시는군요. 저것보다는 조금 낮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은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현재 동결된 것은 최근에 나타난 그 중국의 부동산 위기, 네. 파급 효과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고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저하고 정부에서 전망하고 한국은행에서 전망할 당시에 전제 조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대중 수출 회복하고 반도체 수출 회복이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여러 국제 기구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4%대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수정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반기에 대중 수출도 생각보다 크게 반등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도체 수출도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상저하고의 전제 조건이 이미 깨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으면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시했던 논리, 기재부에서 제시했던 논리는
대중 수출은 부진하지만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중국의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서 유커들이 와서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면 여전히 상저하고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장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가 침체를 하게 되면 유커들이 한국으로 오는 그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광을 와서도 덜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중국의 단체 관광 효과라든지 같은 것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그런데 아직 이번에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은 이런 것들을 지켜보기에는 이런 효과를 실제로 데이터에서 관찰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우 의원님은 지금 몸담고 계신 KDI에서는 1.5를 지금 전망해 놓은 상태인데 물론 네. 앞으로 수정이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4%라는 한은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1.4%나 사실 1.5%나 저는 뭐 큰 의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1.4%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예. 하면 앞서 이 장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상반기엔 0.9%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1.9% 성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1.4라는 숫자가요. 예, 1.4라는 숫자가 이제 하반기 1.9% 평균을 해서 해야? 연간 1.4가 나오려면 예. 하반기에 1.9% 성장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거든요. 가능한가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이 지금 좀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도 좀 지지부진한, 어려운 건 네.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또 이제 미국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수요처가 중국도 큰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유럽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상호 보완 관계가 되면서 물론 이제 특정 숫자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상저하고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할 거냐에 달려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다. 나아진다. 그러니까 1% 이상으로 예측을 한다는 건 연간 성장률이 네. 어찌됐건 나아진다라고 예측은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게 1.3이라고 할지라도 1.3이면 한 하반기에 1.7%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을 2% 정도로 본다 그러면 2%와 1.7%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냐? 사실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과 비슷하게 간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동안 잠재 성장률로 성장을 못 해왔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한동안 잠재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을 해왔으면 달성했을 그 이상적인 수치보다는 낮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웃풋 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아웃풋 갭을 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회복세로 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